저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저는 손학규 선배님은 저의 대학교의 학생운동의 선배이시고 또 직접 공장에 들어가셔서 노동 현장에도 계시고 또 선배이시고 또 빈민운동이나 여러 부분에서 선배이십니다. 제가 도지사를 나올 때도 우리 손 선배님한테 그 도지사 그거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볼 만 하긴 하다고 그러셔서 그때는 사실 손학규 선배님이 도지사를 한 번 더 하셔야 된다. 그런데 담임으로 마치시고 바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떠나셨는데 그 뒷자리를 제가 이어서 저는 매우 수월하게 처음에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앞에 잘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수월하게 됐고 제가 하던 많은 사업이 거의 손학규 선배님이 시작하거나 구상을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서 제가 8년 동안 완성하거나 또는 완성 못한 것도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저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셔서 제가 그만큼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기성정치에 물들지 않고 새로운 정치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동안에 많은 시도도 하시고 많은 또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마 운동권에서의 그 생각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도 또 광명에서 국회의원 하신다. 국회의원으로서 또 도지사로서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뭐 옥스퍼드 정치학 박사시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학계의 가장 석학이시고 서강대학 교수로서 아마 우리 조영술 대변인도 직계 제자인 것 같은데 오늘 딱 뵙더니만 무조건 선생님하고 달라오는데 정말 많은 제자도 양성을 하셔서 훌륭한 역량을 가지신 우리 손학규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제가 여기 나타나서. 저는 오늘 김문수 대통령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대한민국 그 살려야 된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없는 힘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치를 떠난 사람입니다. 산에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마시고 책 보고 또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집안일도 좀 돌보고 이러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걱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아닌 밤에 홍두깨로 계엄이 선포되고 나라는 전체 탄핵 국면으로 뒤숭숭하고 대통령은 파면되고 다시 대선까지 왔습니다. 경제 피크 코리아로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통상 압박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앞으로 제대로 주둔할지
아니면 중국 견제용으로 역할 변경을 할지.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하는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고. 안보 위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대선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세상에서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이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이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까? 10만 원 호텔 경제론, 커피값 원가가 120원인데 8,000원에서 10,000원 받아요. 지역 화폐로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까? 기업을 살리겠다고 첨단 산업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노란 봉투법 이걸로 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요. 반도체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52시간 노동 규제 전혀 손대지 않고 우리나라 첨단 산업 강국 만들겠다고요. 안보를 얘기합니다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재명이 경기도 도지사 4년 하는 동안 평택 미군 기지, 미2사단, 7공군 아무 데도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문수 이전에 한덕수를 주시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당장 트럼프가 집권해서 관세 폭탄으로 통상 위기가 왔는데 이거 누가 관리할 건가? 주한미군 철수 위협, 북한의 핵무기 위협, 한미동맹, 안보 위기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 그동안 관직 모든 것을 다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이런 사람이 그래도 대미 협상 능력이 있고 경제 위기 관리를 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저는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이대로 대통령제로 대통령과 의회가 충돌하는 정치 불안정으로는 우리 살아갈 수 없다. 정치 체제를 바꿔야 된다.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 오랜 신념이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덕수가 나 3년만 하면서 헌법 개정을 하고 7공하고 준비하고 난 그만두겠다. 거기에 싹 반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를 지지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실공화국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 말썽도 있었습니다. 어쨌건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 김문수가 승리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김문수의 의지, 아주 놀라운 집권 의지, 그것을 뚫어내는 추진력. 사실 제가 김문수를 잘 알지만 놀랐습니다. 김문수가 단일 후보로 사실상 단일 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날 오후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나는 그야말로 여기까지다. 내가 할 역할이 아니다. 그 한쪽에는 사실 김문수에 대한 탐탁하지 않은 감정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열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김문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돕지 생각을 하다가 어제 저녁에 YTN 방송에서 대담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한테 정권에 가서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잘하고 청렴 결백하고 아주 직선적이고 그리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김문수밖에 없다. 더 끌지 말고 이제 나가서 돕자. 어젯밤에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6.25 전쟁 거치면서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 독재를 뚫고 일어나서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를 이룬 나라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쓰레기통에서 무슨 장미꽃이 피어나느냐 이런 얘기 듣고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세계인이 선망하는 문화 강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고 있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제 성장률 1% 이하로 보는 외국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이번 이러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김문수 후보뿐입니다. 김문수 후보 본인이 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도지사 제 후임입니다. 사실 그때 2번이나 불러서 정말 경기도지사 안 할래.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얘기가 경기도지사 잘하는 것하고 정치하고는 좀 다르네요. 형님 보니까. 제가 경기도지사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당시 대통령 예비 후보로 김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중에 손학규가 제일 꼴찌니까 그것도 한참 떨어져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째 불러서는 네가 앞으로 대통령을 꿈꾸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대통령을 꿈꾸면은 경기도지사를 네가 할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없는 것이 없는 데다가 국방 안보 이건 그러니까 도지사에 관할 업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화력의 70% 80%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 연말에 군부대 위문을 가려고 하면은 지휘관이 삼성장군 이하 부대는 갈 엄두도 못 내게 그렇게 부대가 많은 것이다. 미2사단, 7공군 사령부, 한미연합훈련 때는 라포트 대장이 때 연합사령관을 했는데 그분하고 같이 포천이죠. 동두천에 직접 그 훈련을 참관을 하면서 미2사단 그 상황실에도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여하튼 도지사를 했는데 도지사 잘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기획하고 기공식은 제가 했습니다만 그걸 완성을 해서 지금 700조 800조 매출이죠. 그거를 8년 동안 완성하고 확장시킨 게 바로 김문수입니다. 수원의 광교 신도시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를 만든 게 그겁니다. 그때 제가 기억했는데 그걸 완성해서 지금 아주 최고의 주택단지로 만든 게 김문수입니다. 주한미군 동두천에서 철수해서 어디 갈 데 없을 때 평택에 500만 평을 만들어서 여기 국제도시를 만들겠다. 지금 평택의 국제신도시, 미군기지
세계 최고의,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군 기지가 됐습니다. 그걸 완성한 것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그것을 기틀로 해서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있죠.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인데,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인데, 그거를 기획하고 만들어서 지금 생산해서 반도체 강국을 만든 게 바로 여러분의 김문수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저는 김문수가 GTX를 얘기할 때, 야, 저런 걸 되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처음에 꽁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지금 1호선이 완공이 돼서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혁명이고, 우리나라 삶을 바꿔놓는 그러한